내용이 많이 어렸어요. 지금 물리원 듣고 있는 사람 혹시 없구나. 물리원이 지금 양자역학에 들어가요. 자, 소름 끼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참고로 여러분 1학점이 뭐냐면 일주일에 수업이 1회인 걸 1학점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있을 때 안녕! 책 가져왔어? 쓸 거 있어? 노트 있어? 그래. 여기 자,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과거에는 4학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4점이 없어서 영학점이야. 알았지? 그래서 과거 고이는 그러니까 현고이는 총 졸업할 때 16학점만 따면 되는데 여러분은 4학점 여기서 8학점에서 12학점 여기서 8학점에서 12학점 여기는 이제 4학점에서 8학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최소 학점이 4, 8, 4니까 얼마야? 28학점이거든.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거의 2배로 늘어났어. 알았죠? 여러분이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서. 알았죠? 이제 우리가 저기 뭐냐 개발도상 들어본 적 있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이면 경쟁 국가가 인도, 중국 이런 애들이었다가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갔단 말은 경쟁 대상이 미국, 유럽이 됐다는 이야기라서. 알았지? 그래서 과학기술이 많이 필요해 이제. 알았죠? 자, 그래서 그러하니 교육과정도 늘어났고 내용도 어려워졌고 배울 것도 많아진 거예요. 슬프죠? 자, 알아두시고 아마 고2 때 얘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제 8학점이 되는 게 물리원이 4학점, 그 다음에 화학원이 4학점, 그리고 이제 의대를 간다면 세공까지 해서 4학점. 그러면 물리원 개념 들어야 되고 문풀 들어야 되고, 왜냐면 학교 시험은 엄청 어렵게 나오니까 화원 개념 들어야 되고 문풀 들어야 되고 세공 개념 들어야 되고 문풀 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예비 고2들, 그러니까 현 고1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거든. 이제 의대 가면 세 개, 이제 의대 안 가면 2개만 들으면 되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무조건 개념 끝내놔야 돼. 진짜로 시간이 아예 없어. 왜냐면 한 과목이 토일에 뭐 1시간 30분 있단 말이야. 한 과목이 한 권이. 근데 몇 권 들어야 돼? 4권 들어야 돼. 4권. 그러면 몇 시간이야? 1시간 반짜리가 4개면 6시간이지. 과학만 토일에 6시간 해야 되거든. 스케줄이 안 나와. 진짜야. 알았지? 지금 고2 애들은 늦었어. 그래서 미리 안 해놨으면 그냥 해결 방법이 없어. 여러분도 전공을 빨리 정하셔가지고 뭘 공대든 아니면 생명공학 계열이든 아니면 의대든 뭐 하나 정하셔가지고 미리 해놓으세요. 알았죠? 진짜 해놔야 돼. 여러분 토일에 6시간 하면 국어도 해야 되잖아. 영어 해야 되지. 수학도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요. 진짜예요. 현재 고2 애들은 진짜 방법이 없어서 이거 공부 안 하면 다 찍어야 돼. 진짜 정보 없어. 알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사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아이폰이 경쟁사란 말이야. 그지?
삼성전자 경쟁사가 아이폰 그 애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사 가서 애플을 이겨야 된다고. 알았죠? 알았지요 이마. 애플 이기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우면 여러분이 많이 배우겠어 조금 배우겠어? 많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서 과학의 양이 너무 많이 여러분이라도 엄청 많이 늘었죠? 그죠? 엄청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하니 중학교 3학년이 마지막 휴가네요. 중학교 3학년이 마지막 휴가니까 올해는 좀 어떻게 좀 잘 하셔가지고 놀러를 잘 다녀오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놀 수 있는 마지막. 형우야 어떻게 마지막 놀 수 있는 기회야. 맞지? 빛 안 들어오지? 빛 안 들어오지? 빛 안 들어오지? 친구 빛 들어오냐? 빛 많이 들어오지 친구는. 기다려봐 친구. 빛 많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지? 친구 자리만 딱 빛이 들어오는데 어떡하냐? 친구야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니면 여기 친구 자리만 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책상 이용하는 방법은 가운데는 징칸이에요. 징칸 가운데 징칸이니까 완 사람이 위에다가 책 놓으면 뭐 의자에다가 다른 사람 책가방을 위에다 놓으면 다른 사람은 아래다가 책가방 놓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8쪽 들어갑시다. 8쪽. 자 자연 세계의 규모. 그래서 미시 세계랑 거시 세계가 있다. 거시 세계. 미물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미물. 매우 작은 애들을 미물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매우 작은 세계를 미시 세계, 큰 세계를 거시 세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의미 봅시다. 미시 세계, 아주 작은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세계, 원자, 분자, 이온. 여러분, 자, 4H2O 봅시다. 4H2O 그러면 적으면 이를 H2가 4개 있어야 돼요. 그럼 이랬을 때 분자는 H2O 분자를 말하고 각종 분자 개수는 몇 개인가 얘기를 말하고 H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고 O 원자는 이거 있고 알았죠? 모르신 분 적어줘. 이온 알지? 이온의 대표적인 H 플러스, 뭐 Ni 플러스, K 플러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이온이라고 하고 아는 사람 안 적어도 돼요. 모르시는 분 적으시고 자 거시세계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세계 나무, 태풍, 태양계, 은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시세계라고 한다. 규모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 자연현상은 시간 규모랑 공간 규모가 있다. 시간 규모랑 공간 규모가 있다. 공간 규모는 1차원, 2차원, 3차원 있겠죠? 1차원은 뭔가 점인가? 점이었던가? 1차원이 점, 2차원이 선, 무차원 점, 1차원 선, 2차원 면적, 3차원 부피, 단위로 미터, 미터 제곱, 미터 세제곱, 1차원, 2차원, 3차원 됐지? 1차원, 2차원, 3차원 쉽지? 짱 자연현상은 규모에 따라 자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방법 등 탐구 방법이 다르게 된다. 수소원자 봐보니까 수소원자 지름이 0.1 나노미터 좀 이따 설명해줄게. 0.1 나노미터 뭐 겁나 작은 거예요. 전자의 공전 시간은 150 AS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 150 곱하기 A 곱하기 S로
150 곱하기 a가 외워나 10의 마이너스 18승 알았지? 거기 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고 사람의 키는 1에서 2m.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제 나이가 100억 년 정도 되고 반지름은 31 곱하기 KPC. 자, 31 곱하기 K 곱하기 PC. 그러면 1PC가 뭐냐? 1PC는 3.26 광년이고 이게 대충 20만 AU야. 20만 AU. 그럼 AU는 뭐냐? 1 AU는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 알았지? 겁나 길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1AU는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알았죠? 자, 외워두세요. 외워두시고. 자, 여기 A 같은 거 있지? A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접두어라고 하는데 구쪽에 보면 구쪽 오른쪽에 접두어가 있어. 구쪽 오른쪽에 접두어. 자,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알았지? 시험 볼 거고 뭐 부모님한테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고 시험 봐야지 고등학교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그 다음에 바꿔주라. 여러분 C가 센티다. 바꿔줘. 센티, 그 다음에 데시, 데카, 그 다음에 헥토, 킬로, 그리고 메가, 기가, 테라. 그리고 하나 더 적어줄래? F라고 해가지고 펜토라고 있다. 펜토가 있고 자,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데시, 그 다음에 데카, 책에 나와있죠? 킬로, 헥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자, 그래서 이제 펜토는 어떻게 생겼냐? 10의 마이너스 15승을 펜토라 부르고,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대신은 10의 마이너스 2승을, 데카는 10의 1승을, 헥토는 10의 2제곱을, 킬로는 10의 3제곱을, 메가는 10의 6제곱을, 기가는 10의 9제곱을, 테라는 10의 12제곱을 외우셔야 돼요. 슬프네요. 학교 시험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외우셔야 됩니다. 와우.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못 쓰고 있었던 센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1m는 몇 센티? 100cm. 이거는 10의 제곱 센티미터. 알았지? 그러면 1cm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1m, 10의 마이너스 2제곱미터. 가 1cm잖아, 그렇지? 그러면 1 곱하기 센티 곱하기 미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미터. 그러면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뜻이야. 알았죠? 이거 정리해 주세요. 자, 이건 책에 나와 있잖아. 이거 필요 없고, 요거는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접두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킬로미터는 2 곱하기 킬로 곱하기 미터고 이거는 2 곱하기 킬로가 1000배니까 1000 곱하기 미터고 이러면 2000미터가 됩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접두어를 숫자랑 대입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안하지 알았어. 커피를 오전에 마셨단 말이지. 한 잔 더 먹을까? 토이대 먹기 위해서 커피를 안 먹어. 손 아니야 손? 손 늦게 오네. 너무 힘들어. 책으로 계속 가봅시다. 8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8쪽으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측정, 시간과 길이 측정 발전, 과거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측정했다.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의 변화로 시간을 측정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해시계를 이용해서 혹은 물시계를 이용해가지고 측정해봤다.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 대충 몇 시로 봤을까? 해 뜨면 6시, 해 지면 오전 6시, 오후 6시. 여러분 알고 있지요? 여름에는 해가 늦게 뜹니까? 늦게 집니까? 빨리 집니까? 늦게 져죠.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러면 해 지는 시간이 어떻게 돼? 달라져 버리네. 좀 애매하네. 그래서 이 해시계를 이용하면, 그리고 밤에는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물시계를 이용해서 재거든. 어찌됐든 물이 떨어지는 게 규칙적이지 않으면 또 시간 이상이 지지.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시간이 안 맞다. 자, 하지만 요렇게라도 해서 측정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나왔네. 조선시대에는 이걸 해시계나 물시계를 이용해가지고 밤에는 물시계 이용하고 낮에는 해시계 이용했다. 자, 현재는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시오 원자를 이용하고 있다. 세시오 원자가 세시오 원자가 1초에 이거 써놔라. 9192 이건 631770번 진동합니다. 세시 원자가 1초에 저렇게 진동한데, 그래서 책에는 어떻게 적어놨냐? 책에는 너무 많잖아. 10에 10제곱번 진동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진동하면 진동시 몇 초 걸리는 거야? 10에 마이너스 10제곱초 걸려야 알았죠? 이걸 활용해서 시간을 잽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시오 원자 시계를 이용한다. 초고속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원자나 분자 움직임을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더라고. 왜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초면은 나노까지는 가능하겠지. 그지? 피코까지는 어렵더라도.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봅시다. 길이. 해를 이용해서 날짜도 잴 수 있는데 어떻게 재냐? 1년에 며칠인가? 365일. 그치? 1년에 12달 그리고 일수는 365일. 하루는 몇 시간이야? 하루는 24. 그렇지. 24시간이고. 그러면 얘가 그러면 몇 분이지?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분이지. 그렇지? 맞지? 얘는 몇 초야 그러면?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초지. 얘들아 혹시 계산기 있냐? 핸드폰 내는 사람 이거 계산기 좀 돌려주라. 계산기 좀 돌려주라. 86,000 나올까? 86,000이 안 나왔니? 3,153만 6천 날. 그렇죠. 3,153만 6천. 3만
6.1. 알았지? 이게 1년의 시간이 알았지, 그냥. 와. 쌤공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와. 이렇게 해서 1초를 구할 수 있어요. 알았죠? 좀 진상인데. 이해됐죠? 요걸 이제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리면 돼요. 자, 이게 1초의 정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길이를 봅시다. 과거에는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그래서 사막에서 낙타걸음으로 길이를 측정하거나 손가락 마디 길이, 발걸음 폭 등 몸의 일부를 이용했다. 그래가지고 먼저 1인치는 손가락 마디 한 마디 그래가지고 2.54cm 1피트 피트는 발 한 개. 이거는 손가락 마디 한 개. 1피트는 30.5라든가 30.48cm. 발 한 개. 발바닥 한 개. 발바닥 이렇게 크대. 왜냐면 그 미국 애들, 서양 애들 기준이어가지고 얘들은 300이 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1야드라고 해가지고 얘는 91.44cm로 얘는 왕은 38 길이 그래가지고 대충 세배지. 1야드는 3피트 얘랑 12배 차이야. 그래서 36인치 외워보세요. 친구가 빛이 친구를 따라간다. 고통스럽게. 너무 빛번짐 심하면 지금 오른쪽에 앉아도 되겠다. 자, 그랬고요. 또 다른 길이 측정 방법이 있었어요. 지구 둘레 있죠? 지구 둘레를 4만 킬로미터로 두고, 알았죠? 이렇게 두고 이거 4만 킬로미터를 지구 둘레를 4만 킬로미터 몇 미터야? 4 공세개 그 다음에 공세개 미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거의 4천만 미터네, 그지? 이걸 나누기 4천 으로 나눠. 그러면 그게 얼마 나와? 그게 1미터 맞지? 그게 1미터. 그이마 너무 힘들다. 힘들어. 자, 그래놓고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는 지구 극지방하고 적도를 요만큼 구하면 얼마 나오겠어? 그냥 전체 4분의 1이니까 1000만 킬로미터겠지. 그래서 여기가 적도, 여기가 극. 그래서 적도부터 극까지 거리를 나누기 1,0,0,0,0,0 나눠. 그럼 몇 미터? 그러면 1미터 맞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1미터를 정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겠지. 단점들이 다 있어요. 좀 이따 말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 표면이 균일하지 않잖아. 그리고 막 지정 화살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1m짜리
막대기를 만들어 1m. 막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1m다 정해놓고 이제 막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1m구나 해가지고 이제 길이를 막 재는 거지. 알았지? 자, 요렇게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터 원기라고 부르거든. 미터 원기.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 단점.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이 친구의 단점은 사람마다 손가락 마디랑 발바닥 크기가 어때? 각각 달라? 다르지. 그래서 얘는 기준이 어쩐다 불명확해. 알았지? 자, 지구돌레는 어때? 표면이 불규칙하지. 표면이 불규칙. 그래서 실제로 4,000m 아닐 수도 있지. 산이 있으면 더 지가 커 보이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미터 원기 쓰면은 미터 원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온도에 따라서 수축 팽창을 하거든.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수축 팽창이 돌아오는 거로 배웠잖아. 우리 콩무줄 같은 거 늘어났다 줄어들면 어때? 원래 길이가 나왔나? 안 나오지. 그래서 얘는 열 팽창으로 금속의 크기가 균일하잖아. 그러면 승현아 온도를 맞추면 되겠지? 근데 온도를 맞춰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용하고 집어넣으면 길이가 조금씩은 늘어나. 신기하지? 그게 고무줄을 오래 쓰면은 완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원리랑 똑같거든. 알지? 그래서 사용할수록 길이가 길어져. 신기하죠? 크게 길어지는 건 아니고 1m짜리가 한 번 사용했더니 1.0001m 이런 식으로 늘어나. 미세하게. 맞죠?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승연 일어나야 돼. 자, 좀 나옵시다, 여러분.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빛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좀 있으니까 빛이라는 걸 봤더니 빛이 1초에 299. 너 똑같다. 얘가 적어놔라. 요 단원이 좀 짜증나. 792 그리고 458m를 갑니다. 1초에.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빛속도를 배워요. 자, 그러니 우리가 보니까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를 간다면 1미터를 가려면 3 곱하기 10의 8승 분의 1초 걸리겠지? 이걸 이용해서 2m를 정의했어요. 1m를 빛으로 정의하면 빛의 속도는 거의 변화가 없으니 이 빛 기준으로 하니 1m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합니다. 했구요. 자, 그래서 책으로 가봅시다. 현재는 정밀한 전자임경으로 자금물체의 길이를 측정한다. 레이저 빛이 왕복한 시간으로 정밀한 길이를 측정한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도 활용하는데 저기 어떻게 측정하냐? 사람이 여기 있고요. 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인공위성. 그러면 사람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사람의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 빛으로 쏴요. 빛으로 쏘면 빛이
전진해 이렇게 전진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면 반사파가 돌아와. 그래서 빛이 뿅 가가지고 부딪힌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시간을 알 수 있죠. 시간을 알면 거리를 알 수 있죠. 자, 근데 인공위성 하나로는 이 사람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공위성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의 위치를 모르니까 랜덤으로 쏴요. 빛을 랜덤으로 쏘면은 얘가 쭉 전진하다가 보면 이 사람하고 부딪혀요. 부딪히면은 반사파가 돌아옵니다. 빛을 보내면 반사파가 돌아와요. 그러면 얘의 곡선면하고 얘의 곡선면에서 접점이 있지. 접점에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2차원 사라, 3차원 사라, 3차원 사니까 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가 더 필요해. 하나가 더 필요해가지고 인공위성 여기 있으면은 얘가 사람이 여긴지 모르니까 파를 전 우주에다가 퍼뜨려. 퍼뜨리다 보면 얘가 부딪혀서 돌아오잖아. 그렇지? 부딪혀서 돌아오지. 그러면 이 사람의 위치를 계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인공위성의 원리고, 근데 실제로 인공위성은 3개 이상, 실제로 4개 정도 필요해. 왜냐면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도니까. 알지?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 사람 여기 있다가 잠시 후에 좀 이동해 버리잖아. 그래서 인공위성은 4개 정도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인공위성이 최소 3개는 필요하다. 최소 3개는 있어야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이 인공위성을 가지고 요인들, 그러니까 요원들 있지, 특수 요원들, 이 사람들을 행동 불능으로 만들었대. 어떻게 하냐면 인공위성에 있는 모든 인공위성이 있잖아. 그 특수 요원들한테 다 쏴버리는 거야. 파동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 개의 파동을 계속 받으면 토하거나 쓰러지거나 심각할 때는 죽을 수도 있어. 맞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걸 많이 활용했대요. 무섭지? 그래서 트럼프 요구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한테 막 쏠 수 있어. 정치인 요구하면 안 돼. 그러면 인공위성이 우리를 쏠 수 있어. 이게 진짜로 그렇게 왔어요. 그 정도까지 기술이 왔어요, 지금. 그렇더라. 자, 됐구요. 그럼 이제 책에 있는 내용 8페이지는 거의 한 것 같아. 측정 기술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이 편해졌고 반도체 공정, 의료 진단,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밀 측정 기술이 활용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세계가 크게 확장됐다. 이 바보장. 1m는 10의 3제곱 밀리미터고, 이건 10의 6제곱 나노미터고, 이건 10의 9제곱 마이크로미터고 나노미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건물을 지을 건데 1m짜리를 기준으로 건물을 지으면 한 개 지을 수 있고, 1mm를 기준으로 건물을 지으면 10의 3승계 지을 수 있고, 이 마이크로미터의 건물 하나를 지으면 10의 6제곱개를 지을 수 있고, 나노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10의 9제곱개를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을 그러니까 작게 짓겠지. 그럼 이제 정보 저장 처리를 할 때 여기 1m를 기준으로 하면 정보 저장을 하나밖에 못 만들지만 신호등 같은 거, 그렇지? 우리가 밀리미터 기준으로 글씨를 쬐깐하게 쓰면 정보를 10의 3승계 기록할 수 있고,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정보를 기록한다면 10의 6승계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나노미터 기준으로 매우 원자 단위 크기로 정보를 기록한다면 10의 9승계를 지을 수 있으니, 반도체는 바로 요 개념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반도체. 그래서 아주 쬐깐한 곳에 10의 9승계 정도의 정보 밀도를 넣을 수가 있어. 그게 반도체 개념이야. 알았죠? 대박이지? 대박이죠? 참고로 선생님 때는 하드 디스크가 요만했거든.
알았지? 내가 충격 먹으면 USB 요즘 이때가 용량이 100 메가바이트였단 말이야. 알았지? 100메가. 얼마 전에 USB 샀는데 USB 얼마나더라고? 이게 5TB잖아. 요즘 5TB. 크기는 코딱지면에 졌는데 저장 용량은 10에 대충 얼마? 1TB 할까? 1TB? 1TB 하면은 10에 7승인가? 7승 100 꺼졌다. 그렇지? 메가 다음에 기가 다음에 테라니까. 아니 10에 4승 되니까 10에 4승. 면적은 오히려 줄었는데 저장 용량은 10에 4승 커졌어. 자, 그렇당 인간이 경험 됐고, 그 다음에 예시를 봐보자. GPS를 이용해서 요거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정밀한 현미경으로 DNA를 관찰하고 이를 분석해서 질병을 원인을 알아낸다.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DNA가 손상이 되면은 그 60세를 기준으로 자연에서 우리를 집으로 보냅니다. 돌려보내요. 알았죠? 흙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DNA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0세부터 6세 사이 요 사이에 백혈병이 그게 백혈병이에요, 여러분. 백혈병 그 다음에 암으로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요. DNA 손상이 있으면. 그래서 보면은 어린 나이에 막 백혈병을 어린 나이에 암이 걸렸다. 이거는 그 친구의 그 식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DNA 손상이 있어서, 맞지? DNA가 이 DNA는 생식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암이나 백혈병으로 빨리 보내는 거야. 진짜 무섭지?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됐대. 그럼 어때? 억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즘은 DNA 치료를 하던가. 근데 DNA 치료는 너무 불가능하대. 너무 광범위해서 DNA 치료는 돈이 많으면 가능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 DNA를 하나씩 다 치료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DNA 치료를 언제 하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DNA 치료하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난자를 치료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정.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아. 출산을 한단 말이야. 출산. 알았지? 그럼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 그러면은 이 아이는 DNA 손상 없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나는 아프지만 나의 자식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거지. 대박이지? 여기까지 왔어 지금 기술 수준이. 미쳤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야.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DNA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DNA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는 꼭 복구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키도 고르고 얼굴도 고르고. 제 아들은 차은우로 태어나게.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지? 내 아들은 180몇 키. 몸무게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어요. 몸무게도 거의 유전적인 요소 항해서 몸무게는 얼마예요? 거의 뭐랄까 아바타 지르는 것처럼, 그지? 피파 아바타 지르는 것처럼. 그러면 좀, 왜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능한 기술로 넘어갔어요. 이제 가능하다. 눈 색깔도 이렇게, 눈동자 색깔. 우리 아들은 오른쪽 파란색, 왼쪽 파란색. 그렇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와. 중국은 막 한다고 하더라고. 중국은 막 한대 이걸. 중국은 약간 생명 전염성 그래. 중국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완전 자본주의거든. 돈만 있으면 진짜 돼.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진짜 되는데, 그래서 중국은 그 허들이 낮다고. 이번에 봤는가 그 AI 사람이랑 격투기 붙인 거 봤지? 근데 AI가 사람을 때리는 걸 프로그램 했단 말이야 지금. 중국은 나중에 아마 중국은 경찰을 AI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완전 자본주의. 근데 항상 인간은 진화할 때, 우리가 동물도 진화할 때 인정사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데 막 기도하면서 미안하다 이번에 내가 너무 배고파서 이럴 순 없잖아. 그지? 근데 인간은 인권이라고 하는 걸로 그 속도를 늦춘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연에서는 자비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갇혀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자연적이라면 이제 사슴이 인공호흡기에 끼고 있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사자가 피해가진 않을 거야. 그게 주로 먹이야 되잖아. 근데 인간은 보호하잖아 그걸.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건데 중국은 그딴 거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아마 중국이 살아남지 않을까. 국가적 기본 틀로 봤을 때 냉정하거든 국가가. 물론 살기는 중국이 제일 안 좋겠지만 중국이라는 국가는 가장 빨리 생존하지 않을까.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AI가 나한테 주먹을 날릴 거란 말이야. 무단횡단하면 그렇지 경찰 아저씨를 하지 마라 할 거 아니야. 중국 인공지능은 프로그램 돼 있을 거 아니야. 무단횡단하면 죽방 2대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러면 AI 경찰 해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충분히 가능하지. 지금 사실상 드론 전쟁이 그런 거잖아. 드론으로 사람을 죽이는 코드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걸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인공지능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그 AI가 사람을 보호하려고 해도 AI를 쓰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너가 말했다시피 해킹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미래 사회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 내가 볼 땐 1, 2차 세계대전의 버금가는 혼란이 올 것 같아. 진짜로.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과학이 내가 볼 때 2배 이상,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도 그걸 준비하라는 뜻인 것 같아. 아무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높은 시대로 가는 것 같아. 진짜야. 그 알지? 그 아인슈타인도 도망갔잖아.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 터졌어. 도망갔어. 빨리 도망. 어떻게 너도 도망가야지. 독일 대학 교수였을 거라 아마. 그 도망 안 갔으면은 죽었어요. 아인슈타인 죽었어. 근데 그런 시대가 벌어질 것 같아. 내가 봐. 지금 보면 전쟁 많이 일어나잖아. 그지? 이게 1, 2차 세계대전하고 우리랑 거의 똑같은데 우선은 기술 개발. 이제 말해줬을 거예요. 기술이 개발되면 지금 무인화되니까 사람들이 일할 자리 없지? 실업이 발생하고 실업은 분노를 만들고 분노는 정부를 붕괴시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정부가 붕괴되면 정치인들이 이번 네팔 보니까 정치인들 많이 죽었어. 맞아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들한테 맞아서 죽든 전쟁을 일으키든 똑같잖아. 진짜라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야. 근데 막 네팔 보니까 막 정치인들 막 맞아서 죽었어. 진짜 많이 죽었으니까 네팔 이번에. 그러면 불안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유발되는 게 전쟁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봐보자. 전기기관이 발명돼가지고 기계가 생기면서 기술이 개발됐지. 전기기관 기계가 만들어졌지. 그러면은 간해수공업 하던 노동자들은 실업하지. 직장이 없어. 그러면 열받지. 그러니까 정부한테 돈 내놓든 나라를 뒤집든 공산주의가 출현하고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어떤 곳은 정부가 남아있지만 어떤 곳은 정부가 붕괴되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옆에 나라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어차피 죽는 거 똑같다면 전쟁을 일으켜서 안에 있는 불안함을 밖으로 보내야지. 이게 무조건 루트거든. AI 개발? 싫어? 분노? 지금 하자. 사람들 다 실직하고 난리잖아. 취업 안 되지? 그냥 정부가 붕괴될 것 같지. 딱 봐도 여러분 봐도 좀 요즘 불안하지? 그렇지? 맨날 싸우잖아 정치인들. 그렇지? 그러면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는 못 배우면 간다. 못 배우면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이 루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팔 전쟁도 지금 무인화되면서 실업률이 뭐 25% 30%까지 치솟고 분노가 쌓여서 열받는데 정부가 삽질하면 이제 정치인들은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보고 있는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국민한테 죽나 남한테 죽나 똑같으니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지. 알았지?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자국민한테 죽든 외국하고 전쟁에서 죽든, 근데 외국이랑 전쟁해가지고 죽을 확률이 더 낮으니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 알았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회화를 잘하세요. 알았죠?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전쟁 터지는데 전쟁 일어났어. 전쟁터로 가란 말은 솔직히 하기 힘들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형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외국으로 가려면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어 회화를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참고로 외국으로 나가려면 공대 졸업장이 있어야 돼. 공대 졸업장, 학교 졸업장. 알았죠? 문과는 안 돼. 문과는 안 받아줘. 이민 안 받아줘. 알았지? 공대 졸업장이 있어야 돼. 생명과학 졸업장이라든가. 알았죠? 공부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한테는 좀 중요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왜? 세상이 너무 불안정해. 그래서 지금 보면 딱 보이는 게 미국 내전이 먼저 일어나든 유럽 대전쟁이 일어나든, 유럽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 러시아가 그지? 유럽 대전쟁이 일어나든 동아시아 대전쟁이라든, 우리가 동아시아지, 중동 대전쟁이라든, 남미가 불안하든, 이 셋 중에 하나가 터질 거야. 이 셋 중에 하나가 터지고 끝나야 이제 안정하대. 맞지? 근데 내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아인슈타인처럼 런할 때 런해. 런해야 돼. 진짜로. 그 시대란 말이야 지금. 딱 봐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 분위기. 그지? 왜냐면 여러분한테 어디 나라로 도망가라는 말을 못 하겠어. 그지? 유럽도 난리지. 중동에 가라고 못 하겠지. 거기는 뭐 맨날 혈이라니까. 동아시아 지금 난리지. 미국도 지금 내전날까지.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곳이야. 어디? 뉴질랜드. 뉴질랜드 그래. 뉴질랜드보다 더 좋은 곳도 있어. 스위스. 남극, 북극.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곳. 알았죠? 왜냐면 뉴질랜드도 요즘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뭐 뉴질랜드에 직장이 없대. 알았지?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 다 호주로 갔대. 근데 호주가 그래서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호주도 이민 거부하고 그런다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지금 이민자를 거부하고 있어. 우리도 큰일 났어. 저 좀 도와주세요. 넌 안 되겠다. 알았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기 때문에 능력 있어야 돼요. 진짜로. 자, 구쪽으로 가봅시다. 구쪽. 자, 기본량. 자, 기본량하고 유도량하고 그 다음에 접두어는 시험 볼 거야. 내일. 내일까지 공부해오세요. 기본량, 물리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고유한 양. 그래서 시간,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전류, 그리고 온도, 광도, 물질량. 시간, 초,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전류, 암페어, 온도, 켈빈, 광도, CD, 칸델라, 물질량, 몰. 얘네들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 영어로 시간 T, 길이 L, 질량 M, 전류 I, 온도 T, 라지 T, 광도 I, V, 물질량 N. 적어서 외워놔야 돼. 승현아, 요거 외워야 돼. 승현아, 여기 적어줘. 적어줘. 여기 있지. 자, 시간은 알 거고 길이도 알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10m m 이렇게 쓰면은
자기 혼자 알파벳 쓰면은 알파벳은 영어를 뜻해. 지금 뭐 영어 표기가 이렇게 되거든. 이거 지금 보니까 숫자 곱하기 접두어, 숫자 곱하기 접두어 곱하기 알파벳 하면 이때 알파벳은 답이다, 알았지? 그래서 이 친구는 10m, 이 친구는 질량이라는 뜻이야, 질량. 그리고 이제 질량은 여러분이 지구, 달에 가서 그 다음에 인공위성 가서 측정을 해보면 지구에서 질량이 1kg이면 달에서의 질량도 1kg이고 인공위성의 질량도 1kg이고 지금 무게를 측정해보면 무게가 1kg에 9.8m/s 제곱 곱한 게 무게고 그 다음에 달의 무게는 1kg 곱하기 6분의 9.8m/s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무게는 1kg 곱하기 인공위성은 무중력이니까 중력 각도가 없어요. 그래서 0m/s 제곱이야. 자, 질량 설명해줬고 전류 하기 전에 6.25 곱하기 10의 18승의 전하수를 우리가 일시라고 부르고 이걸 쿨럼이라고 읽는데 이게 개수로 합니다. 개수 단위고 그럼 1A는 어떻게 되냐면 1A는 1초간 6.25 곱하기 10의 18승의 전하 이동이 일어나면 그걸 1A라 불러요. 그렇죠? 이게 1A의 정의고 켈빈은 입자 운동성의 수치와 한 값이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수소 100개 분자 부피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켈빈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으면은 10켈빈의 온도에 부피가 10ml래. 알았지? 근데 얘를 온도를 올려보니까 20켈빈에서 부피가 20ml 나와버려. 30켈빈에서는 부피가 30ml 나와버리거든. 그러면 100켈빈에서는 부피가 얼마나 나오니까 100ml로 나와버리겠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상수로 계산하기 복잡한데 이걸 간단하게 만든 게 켈빈이야. 알았지? 근데 켈빈이랑 도시는 어떤 관계가 있냐? 0도씨가 대충 273켈빈 나와. 1도씨가 대충 274켈빈 나오고 2도씨가 대충 275켈빈 나오거든. 근데 책을 보면 책에 보면은 자 켈빈 온도가 273.15 켈빈으로 정확하게 나오거든. 1호 켈빈. 근데 1호까지는 알아는 두지만 계산할 때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약 273 켈빈, 약 274 켈빈, 약 275 켈빈.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약 0켈빈이 얼마 나와? 약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 나와. 자, 우주의 평균 온도를 측정을 해봤어. 우주 평균 온도가 얼마 정도 나오냐? 2.8 켈빈 대충 나와. 약
마이너스 270도씨. 그래서 우주는 평균적으로 엄청 춥고 만약 우주 평균 온도가 0도씨로 나오면 우주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춘다. 알았죠? 우주는 점점 식고 있고 나중에는 0켈빈 나오면 아 이제 우주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거의 소멸 단계에 왔구나 라고 하는 걸 우주 평균 기온 재면할 수 있어. 근데 당당 멀었어. 당당 멀어. 상관없어요. 당당 멀어서. 이게 켈빈이고 자 칸델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칸델라 이게 뭐 정의가 복잡한데 대충 자이 안구가 이렇게 있고 얘가 요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올까요? 빛이 이렇게 들어올까요? 자 그래가지고 요 각도를 해보니까 65.44 들어온 거 네, 각도가 그래서 65.44 아 이제 65.54 65.54 정도 각도로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빛이 모이는데 이 부분에서 684분의 1와트 643분의 1와트의 전력이 생성돼. 인간도 전기로 돌아가. 인간도 알았지? 아주 미세 전력이 만들어지거든. 이 전력은 1와트는 1볼트 곱하기 1암페어고 이건 1초분의 1줄이거든. 이거 외워놔야 좋다. 자 그래서 빛을 받으면 눈에서 683분의 1와트가 생기는데 이때 빛의 양을 1칼델라라고 불러. 칸델라. 짠 됐고요. 이제 물질량은 물질 얼만큼 있느냐인데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 불러요. 그것도 외워야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유도량과 단위를 봅시다. 기본량을 1을 저거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제 유도량 예시를 한번 봐볼까? 자 10m/s래 알았지? 그럼 얘가 10m/s거든. 몇 분이야 지금? 25분. 뭐 이렇게 너네 많이 걸렸지? 좀만 더 해야 돼. 왜냐면 다른 반이랑 진도가 맞아야 돼서. 자 10m/s인데 10m/s는 1초분의 10m랑 같은 건가? 네 같은 거야. 왜냐면 이거 10m를 1초에 간 거고 얘는 1초에 10m 간 거고 왜 이렇게 너네 늦었지? 그럼 얘랑 10m를 1초에 간 거랑 또 1초를 10m에 간 거 이 모두는 다 같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유도 단위는 역수가 가능해요. 역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물의 밀도가 1000kg/m²인데 이게 만약에 100분의 1m²에는 몇 킬로그램이냐? 그래서 곱셈 나눗셈으로 접근하지 말고 1000kg이 1m²이라면 100분의 1m²은 그럼 얼마야? 10kg 되겠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옆으로 문제를 못 풀겠으면 옆으로 나열하면 풀기 쉬워.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유도 단위가 보면은 넓이 미터 제곱, 부피 미터 세제곱, 뭐 속력, 가속도, 힘, 밀도, 압력, 농도는 매일 시험 본다. 가보자. 매일 시험 봅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가보자. 미터 세제곱당 몇 그램 있냐? 맞지? 미터 세제곱당 몇 그램 있냐? 이거 농도인데. 미터 세제곱당 몰. 이것도 농도다. 왜냐면 입자가 몇 개 있으면 그것만큼의 질량이 있으니까. 알았지? 얘도 농도고 얘도 농도예요. 알았죠? 자, 책으로 빨리 가서 최대한 빨리 끝내봅시다. 자, 자동차 연비도 봐보자. 그러면 자동차 연비도 그쪽 봐보자. 킬로미터당 리터. 예를 들어 그 9km/리터면 그 기름 1리터당 얼마 간다고? 9km 간다. 맞지? 그래서 떨어뜨려 놓으면 계산이 쉽습니다. 당도 볼게. 당도 브리스는 이제 자 수용액 100g당 설탕이 얼마 들어있냐? 자, 가전제품 와트는 설명해줬죠. 켈빈도 설명해줬지. 미세먼지 농도 여기 리터 세제곱당 그램. 배터리 용량 AH. 자, 예를 들어가지고 100 AH면은 얘가 2A로 몇 시간 쓸 수 있다? 50시간 쓸 수 있다. 근데 내가 게임을 하면 전기를 더 먹으니까 만약에 5A면 몇 시간 쓸 수 있다? 20시간 쓸 수 있다. 알았죠? 이게 AH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단위 사용의 장점, 자유전상을 설명하거나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일관된 단위로 측정하고 결과를 정리하면 단위 완성 없이 비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에 보면 자, 위에 건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국제 단위계에 미줄거나 SI 단위계를 국제 단위계라 하고요. 기본량의 확립 과정. 프랑스에서 미터법 제정으로 길이 질량에 관한 단위계가 표준으로 제정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수출입이 좋아. 그래서 1800년도 보니까 세계 대전 전이지. 그래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부품들의 길이가 다르면 안 되니 그걸 규격을 맞추면서 이 규격이 맞아지니까 수출입이 너무 좋아서 기술 발달이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국제협약 1875년 딱 봐도 2차 세계대전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도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났어. 끝나가지고 이제 또 수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맞춰놨다. 자, 단위가 없는 물리량 보자. 퍼센트 정도 이거 하면 집에 갑니다. 수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인데 질량이 나니까 그램이고 질량이 나니까 그램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서로 나눠지지. 그래서 얘는 단위가 없다. 끝! 갑시다. 완전 너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수업 시간이 길지? 뭐 하나 했는데?